현대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6일이나 7일쯤 협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하루 100명 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이 환경오염 논란과 주민 갈등만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광주 과기원 교직원이 연구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그동안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이 이번 주 안에 체결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될 듯 말 듯하며 수차례 고비를 넘겨서인지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조심스러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회 처리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까지를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셈입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내일쯤이면 향후 일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해 협상 타결이 멀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병헌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협상단은 서울에서 현대차와 막판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시장은 협상 타결이 분수령에 와 있다며 오늘과 내일이 최종 협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광주시는 오는 6일이나 7일쯤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무산될 위기까지 내몰린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급 반전된 건 지난주 지역노동계가 광주시 협상단에 협상 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정 임금이나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급물살을 탔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주를 최종 시한으로 정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가 다시 한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직 시장도 당한 보이스피싱. 하루 평균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금액은 10억 원에 달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속을까 싶지만 눈뜨고도 당할 만큼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월 아버지와 고모 등 가족으로부터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하냐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이 여성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만든 카카오톡 계정으로 마치 본인처럼 접근해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가족들이 돈을 보내기 전 확인 전화를 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수백만 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친척들은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안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나도 제 이름이 있으니까 헷갈려서 돈을 보내려고 했다고. 또 다른 이 여성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에게 속아 실제로 사기범들에게 돈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대포 통장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수사하고 있다며 본인이 범죄 혐의를 벗으려면 직접 통장에 돈을 인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건네고 나서야 범죄임을 깨달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범인을 용산역에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장소에 갈 때까지 전화를 절대 못 끊게. 전화를 끊으면 바로 왜 전화 끊었냐고 지금 제정신이야 하면서 진짜 자기가 검사이냐 이거 호통을 치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나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전국적으로 1,800억 원, 피해자는 2만 1,000명에 달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0억 원씩을 사기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하는 고전적인 수법이 여전한데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SNS 해킹을 통해 보다 그럴듯하게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보다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감원과 수사기관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들 기관들은 돈을 인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원칙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또 의심될 때는 본인과 해당 기관에 반드시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이 곳곳에서 논란입니다. 환경오염 논란은 물론이고
무책임한 추진 방식이 주민들의 갈등만 키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도안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봉황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둘러싼 주작산, 덕룡산과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남도의 손꼽히는 등산 코스로도 유명세를 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서 난데없는 수상 태양광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갑자기 봉황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겠다고 지난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농업용 저수지를 가지고 지금 17개 불악에 지금 농경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오염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과연 그 나락들을 그 벼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떳떳하게 팔아먹을 수 있냐. 마을 뒷산에 공사 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큰 홍역을 앓았던 터라 반대 주민들은 불신이 더 큰 실정. 농어촌 공사는 결탁과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자 후보지 검토 차원이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했더니 반대를 하신다라고 적극적인 반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사업 수행을 앞으로는 추진 않겠습니다라고 민원서를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던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사업을 접겠다는 무책임한 농어촌 공사. 그렇지만 평온했던 농촌마을은 찬반으로 입장이 갈리고 이웃끼리 원수처럼 지낼 정도로 멍들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전국 900여 저수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상 태양광 사업은 경관 훼손과 수중 생태계 교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낮 1시쯤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교직원 55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평소 A씨가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유족 진술과 유서를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때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범죄가 정부 조사로 공식 확인된 뒤에도 피해자 증언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18 가짜뉴스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고 성폭행 가해자가 계엄군이 아니라 시민군이나 경찰이라는 가짜뉴스가 배포돼 어렵사리 나온 피해자 증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언련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등 5.18 왜곡 영상 14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통쾌한 박치기 한 방으로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전설의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김일 선수의 고향인 고흥에서는 고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힘들었던 6, 70년대 주특기인 박치기로 사각의 링을 주름잡았던 전설의 프로레슬러 김일. 흑백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프로레슬링 한일전이 인기 절정이던 시절 김일 선수는 전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김일 선수의 고향인 고흥군 금산면. 지난 2012년에 건립된 김일 기념체육관은 연간 10만 명이 꾸준히 찾고 있고 2016년에 추모 10주기 프로레슬링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지만 고인이 이룬 명성에 비해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최근 김일 기념사업회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던 재조명 사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을 시작으로 김일 선수를 기억할 수 있는 레슬링 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지역을 알리는 킬러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념 사업이 될 수 있는 레슬링 대회나 모든 걸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유품을 전시해서 관광객들이 고흥군도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김일체육관 주변에 추모 조각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추모공원 조성과 그리고 주차장 정비, 그리고 전시관 확충 등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국위선양에도 한몫을 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세대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지역 예술인들의 평균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에도 못 미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의 정책토론회에서 공간전략연구소의 박금장 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예술인 복지 정책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잘 적용되고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그 근거로 광주 예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97만 원으로 전국 평균 390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어섰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 부동산 포털인 사랑방 부동산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35.8대 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는 9개 단지 5,320세대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100대 1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내년 광주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인 12,900여 세대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내년도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의회는 또 정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45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백두산 호랑이 조형물을 만들어 광주 우치공원 입구에 세웠습니다. 이 조형물은 백두산 호랑이와 새끼 2마리가 함께 있는 형상으로 어미 호랑이의 경우 가로 3m, 세로 1.5m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기아 구단은 멸종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 보존 사업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형물을 제작해 광주시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의 나상호 선수가 프로축구 2부 리그의 MVP와 득점왕, 베스트 11의 영예를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올 시즌 31경기에서 16골을 넣은 나상호 선수는 역대 최연소 득점왕 기록도 세웠습니다.